뭐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일단 그 탄소 중립으로서 이거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 스크랩, 그다음에 DRI. 아니 DRI라는 게 이제 범용적으로 뭐 하이렉스를 아무것도 DRI라고 할 수 있다면은 범용적인 DRI가 지금 탄소 중립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이건 대략적인 추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철 스크랩이 한 30% 정도의 철원을 커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I는 한 7에서 8%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원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어쩔 수 없이 DRI라는 게 지금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DRI가 고급 철 스크랩 대체라고 한다면은 철 스크랩 부분들을 앞에 한번 특히 발생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DRI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이 지금 논의의 좀 중심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철원은 대부분 저급 원료들을 어떻게 잘 가공해서 생산성 높게 올리느냐가 지금 중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그 철광석도 보면은 펠렛이라든가 괴강같이 약간 고품위 내지는 좀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분강 내지는 좀 이렇게 품위가 낮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생산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고로가 지금 그게 가장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고로 그 전로 프로세스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스크랩도 자가 가공, 그러니까 자가라는 게 이제 제철소에서 나온 거, 가공은 생철 같은 것들 가공이라고 했을 때 노폐 스크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라든가 그런 원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데 노폐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의 철원은 저급이 더 많은 수준이고 저급 부분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그냥 이건 뭐 회사 일도 있지만 저도 한번 해서 그냥 이거는 공식적인 전방치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래프를 돌려가지고 모델 돌려가지고 세운 건데 세계 철강 수요가 계속적으로 2021년도에 전망했을 때보다 2024년도, 2026년도 할 때만큼 제가 한번 같은 로직을 가지고 쓰는데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은 아까 계속 처음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전 세계적인 건설 투자 위축이 고정 투자로 연결돼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아까 일본도 발표했던 것처럼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정 투자 위축이 있었고요.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실질금리 상승들이 다 부스트업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전반적인 레벨이 다 오르면서 고정 투자 부분들이 지금 다 위축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저 흐름들 어쩔 수 없이 철강에서의 절반 이상은 다 절반 가까이는 다 복용담류가 많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철강 수요가 증가하려면은 되게 이제 1인당 철강 수요가 높은 나라 압도적인 한국이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높은 수준이고요. 중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를 대체한 인도네시아, 베트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긴 하고 있긴 하지만 1인당 철강 수요가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철 스크랩 또는 DRI 수요를 갑자기 확 증가시키는 데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깐은 최근에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 철강 트렌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방식별로, 요게 이제 DRI는 주로 전기로, 또 그다음 철 스크랩과 DRI는 주로 전기로 해서 쓰고 있고, 전로는 별로 안 쓸 텐데, 볼 때 최근에 전기로 조강 생산은 탄소 중립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철광석을 쓰는 전로 프로세스는 지금 굉장히 지금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뭐 일본이 일본 제철이 감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생산량이 정체되고 둔화되고 있는 게 저 지금 그 모습들이 아마 조강 생산이 둔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제 생각에는 요거 같습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봉영당류가 원래 봉영당류와 판재류가 이렇게 왔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판재류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했지만 저건 수요일 것 같습니다. 봉영당류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급강에 대한 그러니까 판재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에서 쓰기 위한 판재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그 건설용에 많이 쓰이는, 물론 건설용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은 건설용에 쓰이는 봉용강류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흥국들도 무조건적으로 그 인프라라든가 주택 건설을 위한 그런 봉용강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흥국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거쳤다면 거기는 한꺼번에 발전하면서 그 판재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판재들 수요, 결국은 판재료를 만들기 위한 고급 철원들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스크랩 평균 가격, 그러니까 아까 계속 가격인데, 제가 이거는 그 플래츠에 나온 그 한 30개, 36개 정도의 가격이 있는데, 그 국가별로 아니면 품위별로 대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평균을 해봤습니다. 월별로 해봤는데, 확실하게 지금, 슈레드 생철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밑에 이제 HMS 1, 2도 뭐 중품이랄까요? 아무튼 그것도 같이 오르면서 오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운임 상승이 확실하게, 운임 에너지 사용, 아마 수집 비용이라든가 운송 비용들이 전반적인 큰 비용을 하면서 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올라서 그 있고요.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 차이입니다. 그 슈레드와 HMS1 또는 생철과 HMS1, 2의 사이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슈레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00 뭐 왔다 갔다 이게 월별 그래프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평균 한 30달러에서 유지되다가 21년부터 해가지고 쭈루루 계속 올라가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정체되는, 지금 한 60달러, 톤당 한 60달러에서 정체되는, 이게 전 세계 평균이니까 제가 그냥 수집해가 정리한 평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꽤 가격차가 점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어졌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원이랄까 그러니까 스크랩과 저급 스크랩 또는 그렇게 가공을 해야 될 스크랩과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스크랩의 차이가 확실히 벌어진 것 같고요. 요 출발점은 언제냐면 2021년인데 그때 바로 EU에서 탄소 감축을 굉장히 강하게 P450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요 트렌드를 다시 한번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은 아닌데 EU 탄소 배출 가격하고 되게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EU 탄소 배출 가격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전반적인 고급재와 저급재의 차이가 있고요. 고급재에 대한 약간의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린스틱 가격이 얼마 높아졌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고급 철원에 대한 수요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은 조금 늘고 있다라면서 탄소 중립의 예전만큼 기대만큼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아까 계속 최근에 운임에 따라가지고 스크랩 가격들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두 개가 좀 비슷한데요. 더 정확한 건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는 중국 CFR로 도착도 하는데요. 저게 지금, 국제유가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 그 전까지는 서로 상관없던, 그러니까 2월 초 저때가 오만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간접적으로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론이 났을 때 2월 6일 날. 협상 결론 때부터는 뭔가 두 개가 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연동되고, 근데 최근에는 특히 2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탄을 하는 이후부터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전적으로 거의 철광석 가격도 유가에 저거와 다시 다른 운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클락슨에서 하는 C3라는 브라질에서 청도오는 운임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운임이 그대로, 유가가 바로 운임에 연동되고 운임이 바로 철광석의 도착도 가격을 연동시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철스크랩 가격인데요. 이게 지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였다가 딱 한 1주 정도 시차를 두고 지금 철스크랩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건 동아시아 CFR 가격입니다. 저기 HMS1, 2 동아시아 CFR 가격하고 운임하면서 최근에 확실히 스크랩의 가격은 운송비라든가 또는 수집 비용이라든가 등등등의 에너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당분간에 에너지 연동돼가지고 가격 변동이 될 가능성이, 국제 가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국내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국제 가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철스크랩 쪽을 간단하게만 하려고 하겠습니다. 철스크랩 쪽에서 지금 철스크랩이 소비가 지금
한 6억 톤, 저기 숫자 잘못했는데 제가요. 6억 3,400만 톤이 아니라 2024년 기준 한 6억 톤 정도로 소비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철스크랩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가지고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게 34% 틀렸고요. 제가 지금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철스크랩 소비량이 떨어진 게 아까 그러니까 공연강류 수요 떨어진 거랑 그 다음에 그 부분들하고 좀 일치합니다. 그래서 철스크랩 수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둔화되고 있고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 공식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한 5%는 감소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소비를 보면은 이거는 가격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발생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한 36%라고 생각되고요. EU가 13%, 유럽, 일본, 튀르키예, 한국. 근데 지금 그 튀르키예부터 러시아 사이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한국이 재팬 바로 다음에 한 5점 몇 % 정도 추정됐었는데 더 많이 떨어진 거라서 한국이 좀 빠른 속도로 철스크랩 소비를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스크랩 교역인데요. 교역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최근 들어서 생산된 것, 그러니까 자국에서 발생한 것 중에 교역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국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저쪽 보시면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등등등등 있는데 많이 수출하는 나라도 꽤 많이 오른쪽 보시면 꽤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적으로 볼 때요.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그 말은 발생되는 것과 그 필요한 것들이 품위가 아예 틀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서안에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슈레딩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가 그쪽으로 베트남에서 수출되거나 다른 데로 수출될 텐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별로 필요 없던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다 판재료 수요가 많은데 판재료, 물론 자동차 외연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품질을 있을 수 있는 수출되어 있고 그거는 고품위 철스크랩, 생철을 중심으로 한 고품위 철스크랩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약간 시장이 구분돼가지고 옛날 고품위 판재료를 만드는 업체와 또는 공연광유 만드는 업체가 같은 철스크랩을 분류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내에서 특히 그런 거 같고요. 특히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물류비, 자국 내 물류비가 워낙 커서 그거보다는 해상 운송이 더 큰 걸로 생각되고요. 중국도 북쪽과 아래쪽이 약간은 북쪽이 수요가 많은데 발생은 남쪽 광주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어쩌면 해외 교육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일본, 중국 담당자하고 전문가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HMR, 그러니까 철스크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하는 철강사들의, 고로사들의 전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패턴을 볼 때,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이나 EU가 되게 높습니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철스크랩을 많이 쓰는 거죠. 한 7, 80%까지 HMR이 떨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한 20, 30%는 철스크랩을 쓰는 것 같고, 한국이랑 일본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안 적는데 중국은 더 높습니다. 중국은 철스크랩 쓰는 비율이 전로에서 더 낮아가지고, 물량 많지만 이렇게 해서, 유럽이 많이 쓰는 패턴, 동아시아가 많이 안 쓰는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자가스크랩 발생은 이게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봤을 때 자가스크랩은 한국 같은 경우 한 9에서 10%.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다 만들고 난, 물론 봉연광교 만들 때랑 판재료 만들 때랑 틀립니다. 판재료 만들 때 훨씬 많이 남아가지고 또는 이렇게 만들다가 좀 폐기되거나 다시 자가스크랩으로 넘어가는 거 있어가지고 훨씬 많은데 평균적으로 9에서 10%. 중국은 철근 비율이 높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제철소에서 그렇게 많이 자가스크랩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것 같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급 그러니까 철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철스크랩에 대한, 철스크랩이 자가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생천, 가공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스크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시 아시겠지만, 가공 스크랩 같은 경우는 막 역시 중국하고 한국,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이런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페 스크랩 회수율인데요. 노페 스크랩이 이제는 아까 일본이 제가 여쭤봤던 것도 일본이 결국은 강제 축적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강제 축적이 늘어난 것들이 노페로 계속 회수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국가 내부적으로 철스크랩 공급 강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더더욱이나 해외 수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의 공급적이 증가하다 보니 업체들이 자생적인 가공까지 해서 판매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오히려 제강사들은 그냥 사기만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게 힘이 오히려 철스크랩 업체들 쪽에 있는 거죠. 그게 철스크랩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강제 축제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그 중에 회수율은 되게 높다고 노페 중에 회수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지 않는 거죠. 묻어버리거나 폐기시키지 않고 회수되는 비율이 한 2%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일본 담당자랑 얘기 좀 뭐라 그러는데 이거는 강제 축적량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중국이 빨리 오르고 있거든요. 중국이 생각보다 철스크랩이 발생이 많이 지금 부족한데도지만 꽤 빠른 속도로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발표를 하냐고 갔을 때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철스크랩 회수 정책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업체들한테 세금이라든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자국의 자원화를 아예 생각하면서 철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중국이 철스크랩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추정에는 중국이 철스크랩이 늘어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모자라가지고 전 세계 걸 막 빨아들여 흡수하겠다 또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추정했던 철스크랩 물론 이거는 다 가정의 가정을 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글로벌 철스크랩이 한 6대2 그러니까 6대2 해가지고 비중이를 한다면은 점점 늘어가지고 한 25년 뒤에는 8대11 거의 이 수준으로 노페 스크랩 그러니까 자가라든가 또는 생철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게 될 것 같고 당연스럽게 노페 스크랩합이지 노페 스크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것도 가정인데요. 전반적인 가정에서 고품위 철스크랩은 그냥 제가 그냥 자가하고 프랑크푸르트 스크랩을 그냥 고급 스크랩이라고요. 나머지 노페 스크랩을 저급이라고 했을 때 탄소 감축의 정책이 지금의 어나운스 된 것대로만 진행이 돼요. 중간에 말 바꾼다. 좀 최근에 말 바꾸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틀리긴 한데요. 어나운스 된 대로만 진행된다면 한 요 정도의 갭에서 당분간은 고급품위 철스크랩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일본 제철도 그렇고 다 걸어놓은 것들 그때 정상적인 속도로 다 전기로 다 가동하고 거기서 판재를 만들고 그런다고 했을 때 속도를 생각하면 이래도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이제 속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품위는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갭이 있긴 한데요. 요 차이는 제가 계산한 거는 다 중국 혼자고요. 다만 중국이 철스크랩 수입을 지금까지 되게 제한하고 있는데 계속 제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품위만 수입하고 있던 정책이고 그래서 수입이 하나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은 왜냐면 자국 철스크랩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DRI입니다. DRI 부분들은 보시면은 DRI 생산량이 지금 점선의 선이고요. 서밍선이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I가 최근 10년간 7.1% 연평균 7.1% 해주고요. 비중으로는 지금 한 7에서 8%로 추정됩니다. 이게 품위를 그러니까 DRI가 한 90%도 안 될 정도의 FE라고 생각한다면은 품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실제 물량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고요. 아무튼 빠르게 증가인데요. 재밌는 거는 DRI의 생산량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콜드 DRI, 이제 오타네요. 콜드 DRI, 그 다음에 핫 DRI, 그 다음에 HBI. 콜드 DRI는, 그러니까 이게 DRI가 위험하니, 한번 했다가 식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또는 멀지 않은 곳에 이송해가지고 전기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핫 DRI는 바로 그 샤프트 뒤에 옆에 바로 전기로 나가지고 바로 뜨거운 채로 바로 가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전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HBI인데요. 보시면은 증가가 핫 DRI도 늘긴 하지만은 콜드 DRI가 지금 제일 많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곳에 이송을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DRI의 단점이 뭐냐면 물을 닿았을 때 제가 공학 쪽은 잘 모르는데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코팅을 하고 구워가지고 HBI를 만들었는데 HBI는 오히려 2023에서 2024 넘어갈 때 줄었습니다. HBI가 그렇게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녹이려면 그냥 DRI보다 훨씬 많은 전기료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그 자체가 선처를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FE가 후기가 낮습니다. 약간 이래볼까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싸더라도 써야 되는 건데 2024 또는 2025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2025 되면서 비싼 것들을 지금 안 쓰는 분위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인근 근처로 갈 수 있는 콜드 DRI만 갈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좀 약간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국가별로 지금 미드렉스에서 발표해가지고 한 데이터 보면은 DRI를 누가 만드냐 보면은 첫 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39%를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나머지들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국가들은 그 LNG가 되게 많은 나라들이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LNG들이 많은 나라들이 쭉 다 포진해 있고요. 대신 1, 2%인데 인도하고 이란인데요. 인도가 만드는 거는 되게 저품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알고 있는 DRI가 아니라요. 석탄가스 가지고 로타리 킬링 해가지고 석탄하고 철광석 같이 넣고 거기에 석회석까지 넣고 돌려가지고 그럼 약간 되게 품위가 낮은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위가 좋지 않은 그래서 인도만의 되게 저품위 철강이 만들어지는 물론 그것도 다 전기로라든가 뒷단에서 정제를 하면 되게 되지만 그렇게 철로서는 좋은 게 아니고요. 이란은 자기네 방식에 있고 가스가 많다 보니 또 해외에서 철강을 수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인 DRI 방식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유럽이 그렇게 수소 DRI를 한다든가 또는 전기로 DRI라고 하다지만 유럽이라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다 가스가 많은 나라들하고 여기는 석탄가스 가지고 만든 나라. 이게 실제적인 DRI의 실상입니다. 다들 DRI 하면은 현재 그냥 굉장히 친환경에 유럽에서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DRI 이제 운송량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HBI 운송량, 그러니까 겉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뭔가 단단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CDRI, 아까 콜드 DRI 운송량은 콜드 DRI 운송량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 교역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다를 건넌 일이 거의 없다는 거고 장거리 이송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DRI 자체는 장거리 이송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거를 DRI를 공식적으로 사고 하기는 HBI는 살 수 있게 하겠지만 DRI 자체, 그러니까 콜드 DRI 또는 핫 DRI는 안 될 것이고 그걸 사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DRI가 지금 바로 당장 고급차 스크랩을 경쟁이 안 됩니다. DRI라는 거는 아까 같이 가스가 많은 나라,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란같이 외부에서 막힌 나라, 그런 나라 중심으로 만든 거고, 당장 지금 입장에서 고급차 스크랩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바로바로 이송하고 순식간에 사가드리고, HBI 가지고 하려면은, HBI는 굉장히 비싸고, 가공한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바로 전기료를 넣어가지고 쓴다면은 더 많은 전기값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고요. 운송량을 봐도 여기 보시면은 워터로 가는 게 이게 워터로 가는 것도 이것도 트리버그 토하고 해서 미국이 하나 가져가는 게 지금 하나 굉장히 질소가스를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육상 운송입니다. 네.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전체적인 생산 방식별로 그린 건데 요게 지금 인도에서 쓰는 석탄가스 가지고 하는 그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인도가 많은 이유가 요 방식을 다 쓰고 있고 굉장히 환경 파괴도 큰 거라고 합니다. 그냥
환경 파괴도 그거 요게 이제 이란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요건 이란만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요게 지금 이란이 아까 그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렉스 방식이고요. 다른 나라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DRI의 제약점이 뭐냐면은 DRI에 쓸 수 있는 그 원료 DR 펠렛이라고 했는데 그 원료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철광석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고품위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품위에다가 거기에 약간 성분도 되게 좋아야 되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고품위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DR 펠렛이라는 또 설비를 또 갖춰야 됩니다. 그 설비에서는 또 가스를 쓰거나 그래가지고 또 구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DR 펠렛 지금 고로에 쓰는 BF 펠렛 그 다음에 그 DR 펠렛 그러니까 그 아까 샤프트 미드렉스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샤프트에 쓰는 방식에 쓰는 DR 펠렛을 봤을 때 그 DR 펠렛의 비중은 지금 조금 오르긴 하지만 25%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지금 그 BF 펠렛입니다. 그러니까 펠렛이라고 거래된 것들은 대부분 고로에 넣을 수밖에 없고 DR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로에 들어간 펠렛은 녹여가지고 다 슬랙을 뒤에서 처리되는데 그 샤프트 방식은 천천히 내려와서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그 슬랙가 얼마 없어야 됩니다. 거의 진짜 고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품이 비중이 없고요. 요게 지금 왜 어려운지를 그냥 쓴 건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되는 방식이 지금 그 펠렛이 그러니까 DR 펠렛이라든가 DRI를 만드는 방식이 대부분 원광극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출발하고 시작했어요. 닿는 곳은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그 가스가 많은 중동 지역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올해 DR 펠렛이라든가 또는 DRI 생산량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파 커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친환경 공정득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 저희가 아이비들 분석한 거 봤는데 친환경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 샤프트 신형 샤프트 현재는 그 개질해가지고 LNG 개질해가지고 쓰지만 나중에 가서 순수 수소 가지고만 하겠다. 그럼 또는 친환경 전력 가지고 재생 전력 가지고 하겠다. 그런 것들이 유럽 중심으로 왔는데 지금 그것들이 2004, 2010, 2025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기도 하거니와 여기는 안 넣지만은 실제 그 날짜에 안 맞추고 있고 1년 미루거나 2년 미루거나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철강사들이 보조금을 받지만 그 보조금 맞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철강사들이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아주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이 부분들이 보다 현재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철강사들도 수익이 안 나면은 말은 했지만 이게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DRI가 과연 그럼 이게 다 대부분 DRI 설비들일 거거든요. 물론 DRI 아닌 것도 많이 요 파란색이 DRI입니다. 이 DRI 설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고급철 스크랩을 경쟁하고 고급철 스크랩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 고급철 스크랩 수요 증가에 비해서 물론 그거는 그 전반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속도 같습니다. 그거를 DRI가 뭔가 파고들어가지고 시장을 잠식한다든가 그럴 일은 제 생각에는 빠르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2040년 이후에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시사점을 넣을까 하다가 제가 아무리 해석해도 시사점을 넣을 거리가 왜냐면 다 불확실하다 보니 그래서 그냥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DRI와 철스크랩의 관계 또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우리가 이 시장 구조가 바뀔까 하고는 제 생각에는 철강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 정책이든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하든 아니면은 업체들이 우리 탄소 중립 하면 되겠다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린스틸에서 얼마 가격을 받아도 비싸게 사줘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탈탄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제가 한 2, 3년 전에 생각했을 때보다 한 이 정도 이건 그냥 상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냥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철강 수요 떨어지고 탈탄소에 대한 2021년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탈탄소 하면서 다들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고요. 요 그림도 지금 제가 조광선에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찰스 크랩은 2030년대까지 초반에 이 부분들이 주로 탈탄소를 담당하면서 늘 것 같다. DRI는 늘긴 하지만 올라간 속도는 30대 중반부터 늘 것 같다. 이런 스토리를 풀 수는 있긴 한데 이것은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전에는 비용 발생 전에 하기 전에 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다 현실적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약간 실제 사업에 도움 되시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중장기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